안녕하십니까. 한국보건사연의 김다은입니다. 오늘 이렇게 노인빈곤 관련돼서 인권 포럼에 발표를 하게 되어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우리 연구원에서 있으면서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오늘 기초연금 포럼이라는 걸 하면서 노인 기초보장제도 관련된 그리고 기초연금 관련된 토론들이 또 같이 진행되던데 아마 오늘 우리 인권위에서 하는 것과 복지부에서 하는 것들이 같이 합쳐지면 아까 이사장님이라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노인 빈곤 문제에도 많은 개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 게 하나의 바람입니다. 예, 지금 PPT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들도 이제 연구를 하면서 가장 큰 현 세대 노인들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소득 빈곤의 문제도 있지만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서적이고 자활, 그다음에 자살 이런 우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아마 이게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이 두 문제를 같이 연구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향후 포럼에서도 이제 빈곤 문제 플러스 더해서 이제 이런 정서적인 문제까지도 같이 논의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순서는 문제와 현재 노인 빈곤 실태, 그리고 현재의 소득보장 체계의 문제, 그리고 소득보장제도 개선 이런 것들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2000년대 IMF 경제 위기 이후에 다른 나라들보다도 되게 빠르게 많은 이제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들을 신설하거나 확대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연금 제도가 시작되었고, 그 다음에 2000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그리고 이제 98년에 국민연금 제도 전 국민으로 확대할 때 여기서 빠져있던 기존 노인분들을 위해서 경로연금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기초연금까지 소득보장 체계들을 되게 확실하게 좀 만들려고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을 많이 만들어 왔는데 과연 이제 그 역할들을 충분히 했을까 했을 때 지금의 노인빈곤 문제를 보면 약간의 많은 한계들이라든지 문제가 있지 않았나. 특히 이제 국민연금 제도가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현 세대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 연금의 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 평균 급여가 상당히 낮은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기초생활보장제도 역시 이렇게 과거에는 최저생계비, 지금은 기준중위소득 이하에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보호해줄 거다 생각했는데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제저 기준이라든지 제약 때문에 또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리고 이제 기초연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급여 수준이 노인 빈곤 해소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이런 측면들이 있다 보고 현 세대 노인뿐만 아니라 이제 지금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역시 이제 노령 세대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제 소득 절벽이라는 이제 연금 받기 퇴직 후 그다음 연금 받기 직전에 이제 노인 소득 절벽이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현 세대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세대 노인들도 역시 이제 노인 빈곤 소득 보장의 문제에 많이 정서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렇게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이 결국 소득이 없다는 것들이 사람들의 우울이라든지 정서적 측면에도 많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제도로 볼 게 아니라 같이 따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항상 이제 부끄러운 게 OECD에서 매년 이제 사회 지표들을 발표하는데 항상 보면은 노인 빈곤율과 그 자살률 이런 부분은 되게 상단에 노출되어 있어서 되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이미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이제 G7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는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노인만은 좀 그렇지 않은 그래서 여전히 이제 노인 빈곤율은 반대로 되게 거꾸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청년이라든지 장년 세대 문제들도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같이 살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저희 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원에서 이렇게 조사들을 해보면 50대와 60대의 가장 큰 걱정이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후 준비가 되게 부족한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향후 이제 철저하게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노인 빈곤 실태에 있어서 간단히 살펴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동그라미로 쳐놓은 거에 왼쪽 거는 이제 일반 청장년들에 대한 빈곤율인데 이건 한 10% 초반대 이렇게 보여주고 그 추세가 최근 크게 변하지는 않지만 유지되고 있는 반면에 그 노인들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이제 빈곤을 했을 때는 오히려 이제 되게 높아지는 과거 2010년대 초반보다도 최근 들어서 오히려 좀 높아지는 이런 경향들을 보여주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그 정부가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그 가처분 소득으로 했던 그것들이 다 포함된 가처분 소득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한 40%까지 줄어드는,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는데 정부가 이제 예상한 거에 비해서는 감소폭이 좀 많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제 청장년 세대와 노인 빈곤 간의 차이가 거의 5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고요. 실제로 노인들이 지금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건 한 15%, 16% 정도 되지만 이 빈곤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 나가는 게 향후 정책 방향이 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좀 이제 이것들을 보통 저희들이 빈곤을 계산할 때 가구 단위와 개인 단위로 이렇게 같이 나눠서 보게 되는데, 한번 이제 가구 단위로 이제 구분을 해서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노인들 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 이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아마 언론이나 이런 데 보시면 이렇게 혼자 사시다가 좀 불행한 일도 많이 경험하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아마 이렇게 정서적뿐만 아니라 소득에서의 되게 높은 빈곤율 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상당히 되게 10명 중에 한 8분 혹은 7분 이상이 빈곤 상태에 놓여져 있고, 그나마 정부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빈곤율이 좀 줄어들어서 나오는 게 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한 10명 중에 6분, 부부 가구 같은 경우는 10가구 중에 한 3가구 정도가 이렇게 빈곤율이 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시장에서 현재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그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에서도 계속 빈곤율이 이제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부 지원이 이제 어르신들이 계시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벌어들이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정부 지원이 현 세대 노인들한테선 상당히 절실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노인 빈곤이 너무 높다 보니까 아마 여러 연구자들, 특히 이제 경제학이라든지 재정을 하시는 많은 학자들이 우리 세대가,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노인 세대의 특성 중에 하나가 자산, 특히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젊었을 때 많이 했고, 그래서 자가 보유도 높기 때문에 이 자가를 좀 활용하는, 자산을 좀 유동화시켜서 노인 빈곤율을 좀 해소하면 어떠냐 하는 이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구분해 보면 그림에서 보는 것들은 소득만 빈곤한 경우라든지 자산만 빈곤한 경우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고, 중간에 I&A라는 건 소득과 자산이 같이 빈곤한 경우, 뭐 이렇게 나눠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산을 가지고서 이렇게 저희들이 빈곤을 측정하더라도 그 2017년 기준으로 보면 거의 26%, 한 27%, 국민연금연구원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제 자산을 좀 연금화시켜서 노인 빈곤율을 좀 다시 재계산해봤을 때도 거의 한 26%에서 28% 나오는 걸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어르신들이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유동화하거나 혹은 이렇게 환산을 해서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좀 떨어지지만 한 26%대의 높은 빈곤율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소득만 빈곤한 경우도 이렇게 한 20%대 초반을 나타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 소득만 빈곤하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좀 활용하면 그래도 좀 빈곤율을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데이터를 보면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수준이 되게 이렇게 많이 몇 억씩 되는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낮은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유동하더라도 실제로 월 소득에는 크게 영향을 못 미치는, 그래서 궁극적으로 찾아보면 여전히 이제 자산을 활용하더라도 우리나라 빈곤율은, 그게 노인 빈곤율은 많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보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한 26%대의 자산을 활용한 빈곤율을 하더라도 외국과 그 국민연금연구원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아마 그 나라 측정한 나라들 중에서 우리나라가 좀 제일 높기 때문에 역시 이제 획기적인 지원 방안이 없으면 노인 빈곤 해소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65세 미만과 비교해 보더라도 역시 이제 소득 빈곤만 봤을 때 같이 한 5배 정도의 빈곤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제 사각지대, 뒤에서 이제 소득보장제도 사각지대 같은 걸 보게 되는데요. 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좀 위기 상황에서 이제 정부 지원을, 소득보장제도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냐 없냐를 구분해 봤을 때 좀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좀 사각지대 전체 대상들이고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노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 어떤 형태로든 정부의 소득보장제도의 지원을 받고 있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빨간 게 좀 거의 없는 거, 전체 소득 사각지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어르신들은 적은데요. 그래서 이걸 한번 구분해서 보시면 이렇게
이게 찾아보시면 이제 노인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로 기초연금의 효과라든지 국민연금 효과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나름대로 이제 정부로부터 어떤 형태에서 소득 지원은 받고는 있습니다. 근데 노인 빈곤율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 초반이라든지 뭐 자산을 고려한 20% 중반까지 가는 이유는 현재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그리고 국민연금으로 받는 급여 수준이 높지가 않다. 이렇게 급여 충분성에 문제가 있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빨간 것들은 청장년 세대인데 이런 부분들은 이분들은 아예 이제 제도로부터 사각지대에 빠져 있는 그런 문제가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지금 인권위원회에서도 이제 노인 빈곤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 최근에 소득주도 성장위원회나 정책기획위원회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전체적인 우리나라 소득보장 체계를 얘기할 때 나오는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노인 같은 경우는 급여가 부족한 급여 수준이 낮은 것들을 무엇으로 더 채워줄 것이냐 이런 문제가 하나의 사각지대 해소 방안이라 그러면 청장년 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지금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런 것들을 지원했었듯이 이런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같은 실업 부조 형태의 제도들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런 것들 혹은 별도의 수당제도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연구들 보면은 이제 부의소득세라든지 기본소득 이런 말이 나오는 것들이 결국에 이 청장년 세대에 대한 사각지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해서 현재 소득보장 체계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측면 노인 같은 경우는 급여의 문제 청장년 같은 경우는 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 이것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고 향후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마 차기 정부의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반부터 정부가 기초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 이제 점진적으로 가입자가 늘어나는 노령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나름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건 주로 저희들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많이 보는 것과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분위를 가지고 계산해 보면 지난 10년간 여전히 1분위에 속한 노인들이 거의 50% 이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취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중위소득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기준 중위소득 한 30% 이하가 지금 생계급여 기준이기 때문에 한번 비교해 보면 그나마 줄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한 10%, 17%, 18% 이렇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 빈곤뿐만 아니라 중간 해당되는 중위소득 한 50%까지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완벽하게 좀 정부가 대안을 만들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정부라든지 연구자들 그 연구를 보게 되면 주요 노후소득부담 체계가 다층적으로 이렇게 0층부터 한 3층까지 이렇게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다고 지금 설명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다른 나라들보다도 좀 빠르게 이제 확대돼서 우리나라가 이제 체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높은 노인 빈곤율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가지고 있는 제한이라든지 기초연금의 급여 약간 불충분성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98년에 이제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20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혹은 최소 10년을 채워야 되는데 그 10년을 못 채우는 이런 부분들이 아직 현 세대의 노인들한테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제도들은 좀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아닌 다른 제도를 통해서 먼저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미래 베이비 부머라든지 현재 50대에 이제 들어오시는 이런 분들은 향후 이제 사회보민 국민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안들이 좀 같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최근에 여러 이제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많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캐나다 방식의 보충적 소득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향후 논의에서는 이런 현 세대 노인을 위한 이런 보충적 소득 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정이라든지 개혁 이런 것들이 아마 논의가 될 필요 있다 보고요. 미래에 좀 약간 시간이 좀 지나면 이제는 최근에 좀 나오기 시작한 국민연금이라든지 직영연금과의 관계성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의 과제다 볼 수 있고요. 어쨌든 현 세대 가지고 있는 현재 제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은 노인 빈곤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많이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분들을 위한 제도가 기초생활보장제도인데요. 보시다시피 지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에서 전체 노인 인구 중에 기초생활보장도 지원을 받는 분들은 한 8% 정도 되고 최근에 아마 2020년 데이터가 이제 곧 나올 텐데 코로나 때문에 좀 이 데이터가 좀 늘어날 걸로 예상되는데 그래도 한 10% 이하의 분들이 이제 지원을 받고 있고 나머지 분들은 아까 한 1분에 속하신 어르신들이 한 50% 되는 전체 노인의 50% 되는데 그럼 나머지 한 40%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정부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이제 기초생활보장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올해부터 이제 만 65세 이상의
이제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으로써 그래도 이제 이론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부양 의무자의 로 인한 탈락자들이 없어진다 그러면 기준중위 소득 30% 이하에선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이제 그런 나름대로 이제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이제 확실히 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문제는 이제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 자동차라든지 재산 환산율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이제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저희들도 다 못 외울 정도로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점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또 어떻게 완화해 나가느냐 이게 첫 번째 문제라 보고요. 또 하나는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된 지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신 어르신들을 이제 뵈면은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인지를 잘 못하시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좀 중요한 점이 아닌가. 올해 하반기부터는 복지부에서도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라든지 뭐 복지 멤버십 이런 것들을 도입해서 접근성을 높이려고 하는데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복지부 사업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신 분들이나 이제 이게 가능하신 거고 실제로 전혀 참여하신 경험이 없거나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복지 멤버십을 하더라도 역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는 게 결국에 노소득 보장의 가장 공공구조를 통한 지원 체계의 한 방안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아마 빈곤층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움을 받는다 그러면 그래도 이제 기준 중에서도 30%에서 일정 수준에 있는 분들은 연금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 우리가 연금이 도입되었지만 이미 그 당시에 그 완전 노령연금이라든지 그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들이 현재 대다수이다 보니까 이제 연금 급여액이 되게 낮은 이런 한계가 있어서 이 낮은 급여액을 아마 기초연금이라든지 노인 일자리 이런 것들로 좀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이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지금 비경제 활동 인구라 그래서 적용제에 빠져 있는 많은 부분들 특히 이제 부부로 같이 아까 노인 부부의 노인 빈곤이 상당히 높듯이 남편은 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부인은 연금에 가입되지 않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제 적용제에 있는 이런 비경제 활동 인구에 포함되신 분들과 또 하나는 현재 가입 대상자이면서도 불구하고 납부 예외라든지 체납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65세로 이제 넘어가시게 되면 또 역시 이제 10년을 못 채우시거나 또 혹은 낮은 연금 급여를 받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이제 뭐라 그럴까 소득 보장 수준이 낮아지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 체계 같은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최근에 이제 아마 대선 이런 것들 나오면서 크레딧이라든지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이런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좀 두루누리 사업 같은 사회보험료 지원 체계가 좀 확실하게 지원되지 않으면 아마 또 이번 한 10년이라든지 한 15년 뒤에는 또 이분들은 다 또 노인 빈곤의 제일 우선적인 대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혁신적인 지원 제도들이 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 이제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서 자산을 좀 활용하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 한번 자산을 같은 것들 분포를 보게 되면 실제로 이 소득 분위보다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보면 보통 저희들이 중위값을 많이 활용하게 되기 때문에 중위소득 30% 미만에 있는 분들의 그 자산 수준이라는 게 2010년에 총자산이 한 2,800만 원, 그 다음에 2018년 가장 최근이 5,70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돈을 지금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하고 있는 주택연금 이런 것들을 활용하더라도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또 여기다 또 부채라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더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빈곤층을 위해서는 이제 일정 부분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더 높으신 분들은 어차피 빈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연금이라든지 농지연금을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빈곤층에 계신 분들한테는 이 자산을 유동화한다는 것들은 되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제도에 있는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큰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소득 보장 방안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첫째는 이제 보다 보니까 최근에는 한 두 가지 그룹으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재 65세 이상, 특히 이제 70세 이상 되시는 과거에 연금 가입을 할 수 없었던 이런 현세대 노인들과 두 번째로는 이제 미래 노인들을 위한 지원 체계라 볼 수 있는데요. 현세대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을 통한 이제 지원 체계는 대단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급여가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 아마 이분들한테는 웬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소득 보장을 하지 않고서는 거의 중위소득 150% 중위소득의 50%를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기초연금으로 인한 한계 좀 지원도 좀 한계가 있고 결국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일정한 수준의 급여는 드리지만 아까 서도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소득을 통한 완벽한 지원보다는 이제 정서적인 지원이라든지 또 다른 차원의 지출을 줄여준다든지 이런 간접적 지원을 통해서만 현 세대 노인을 좀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보면 영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소득 30% 이하는 올해부터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이분들은 생계급여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호해 준다. 하지만 역시 이분들은 빈곤은 계속 빈곤선 이하에 있기 때문에 보통 국제 비교 기준이 50% 이하이기 때문에 이걸 하더라도 빈곤선 이하에 있지만 그렇더라도 의료급여라든지 주거급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좀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최근에 이제 소득보장체계 개편 논의하면서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범주형 공공부조를 도입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제 범주형 공공부조가 말씀드리면 이제 노인이나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공공부조를 하고 그다음에 근로 연령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제도 만들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범주형 공공부조로 이제 기초생활보장제도 이렇게 헤쳐모여 하게 되면은 우려스러운 거는 많은 이제 빈곤 연구자들 말씀하듯이 과거의 생활보호제도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것과 유사하게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약에 이제 범주형 공공구조로 가려고 그러면 노인분들에 대한 보호 체계는 확실하지만 이 근로 연령층에 대한 보호를 뭘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같이 도입되지 않으면 이 범주형 공공구조로 가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기준 중에서도 30% 이하나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좀 많이 이제 보완이 필요하다 보고요. 그다음에 1층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이거나 현재 긴급복지 지원제도 기준이 한 75% 이하에 있는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기초연금을 통해서 좀 많이 지원이 필요한데 기초연금 금여도 많은 지금의 월 30만 원을 갑자기 2배, 3배 올릴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건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인들이 참여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노인 일자리를 좀 많이 활용하거나 혹은 좀 이제 급여 수준을 좀 높여서 이를 통해서 좀 생활을 벗어날 수 있도록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건강하지 않은 노인들 같은 경우는 의료 지원이라든지 간접적인 지출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부담을 줄여서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보고요. 또 여기서도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 논의들이 그 기준 중에서도 50% 이하 같은 경우는 기초연금 수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연금을 하신 분들이라든지 사회보험 하신 분들이 캐나다 모델 같은 보충적 급여 체계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기초연금을 좀 수준별로 좀 이렇게 조정하자. 이 예는 아마 기초연금 저번에 현 정부 들어서 기초연금이 그 월 30만 원 올라갈 때 20% 40%로 단계적으로 이제 적용했듯이 좀 이제 노인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에 따라서 좀 기준 중에서 그 기초연금의 급여를 차별화하자 하는 이런 안들이 좀 나오는데 이 역시 또 많은 재원들이라든지 제도에 대한 이제 이렇게 조정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단계적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기적인 과제로서 이제 연금이라든지 공적연금 이런 것들에 대한 개혁 방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연금 같은 경우도 좀 주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언론에서 보듯이 주택연금 같은 게 한번 가입하면 그다음에 부동산 변화 이런 것들 전혀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 해지하는 이런 분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주택연금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도 좀 좋은 일자리를 통해서 지금 베이비 부모들이 자기들이 가는 경험을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기본소득을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이제 참여소득 형태로 사회 참여하거나 자원봉사하신 분들한테는 보통 저희들은 이제 크게 이제 기여를 안 하게 되는데 아마 참여소득 형태로 그분들에 대해 소득을 좀 이렇게 지원해 준다 그러면 아마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나름대로 이제 현 세대 분들한테는 지원 체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이제 지난번에 4차 국민연금 재계산에서 여러 가지 미래 세대에 대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그게 좀 되지 않은 게 있어서 아마 내년이 또 5차 국민연금 재계산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차기 정부에서는 이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특히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제
4차 산업혁명하면서 여러 가지 비정규직이라든지 자영업 이런 분들이 노후소득에 되게 상당히 불안정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포함할 수 있는 아마 지금 국세청에서 얼마 전부터 이제 실시간 소득 파악을 하고 있듯이 이런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와 연계해서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이 향후 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마 장기적으로는 지금 특수직영연금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이 부분과 국민연금에 대한 필요도 좀 논의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마 많은 이제 연구자들이 이제 우리나라가 좀 사회 지출이 좀 많이 외국 OECD 기준이라든지 유럽 국가들보다는 줄기 때문에 여기를 좀 빨리 이제 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이런 방안들을 말씀을 하고 계신데 하나 이제 여기서 좀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지금 우리가 국민연금에 대한 지출액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사회 지출이 좀 낮게 보이지만 그 외국 사례를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이제 수급 금액이 많이 늘어나고 지출이 따라간다 그러면 결국에 이 OECD 수준으로 금방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노후소득보장 체계 개편에 관련 재원 마련 이런 부분들은 이 좀 미리 좀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내년에 있을 사회보장 그 5차 국민연금 저정대 계산이 나름대로 의미 보험료라든지 수급 대체율이라 이런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좀 어쩌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합리적인 방안들이 나올 필요가 있다 하고요. 외부적으로는 지금 조세재정연구원이나 저희 연구원의 일 박사님들이 이제 사회보장세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지출 부분들을 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계라든지 구조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어쨌든 노인 빈곤은 크게 향후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좀 논의가 필요하다. 현 세대 노인을 위한 방안과 미래 세대 노인을 위한 방안들이 있어야 되고 현 세대 노인 같은 경우는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들을 좀 어떻게 합리화시키고 조정하는 것들인 것이 되게 중요하다 보고 미래 세대 노인은 결국에 국민연금이 주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현재 나와 있는 세대 간의 여러 불신이라든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기억하면서 이런 국민연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